이번 과정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법률행위 요건부터 볼 거예요. 교재 보시면 51쪽입니다. 51쪽. 앞에 이제 기초적인 과정, 뭐 법률행위 개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기초적인 거니까 생략이 되고 요건.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문제 한번 볼까요? 50쪽에 맨 밑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제 이건 딱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답이 눈에 바로 들어오죠. 뭐예요? 합의해제. 합의라는 건 계약이죠.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하면 해제 계약.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고 뭐 철회, 취소, 동의, 추인 이런 것들은 다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실 내용이 법률행위의 요건인데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의가 뭐였어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의사표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바로 법률행위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아니고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요. 이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바로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니까 효과가 생기는데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면 바로 의사표시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준법률행위와는 다르다라고 했죠. 이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종류 있었는데 그럼 법률행위라는 건 뭐가 있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에 따라서 구별을 했죠. 의사표시에 따라 구별하면 계약이 있었고 그럼 계약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예요? 청약과 승낙이 합쳐진 게 계약이고 그리고 이제 단독행위 있었죠. 단독행위는 계약과 달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했고요. 그럼 계약은 합의인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효과를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언제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그렇죠? 법이 단독행위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놔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때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거 생각나세요? 있는 거, 상대방 있는 거. 취소, 철회, 동의, 추인. 예. 거의 뭐 11월 분위기죠. 예. 그런 게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좀 암기해 두시라고 했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재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죠? 상대방 없는 거,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고, 또 합동행위 있었는데 수험상으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러한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되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하실 점은 성립됐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유효인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불성립이다라고 했죠. 부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리는 거였죠. 무효라고 하려면 최소한 성립은 됐어요. 성립되고 효력 요건에서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효력 요건은 다시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확가, 적사 네 가지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유효하려면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죠. 그렇죠? 일치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걸 갖추면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가, 적사, 그리고 의사와 표시의 일치, 하자가 없을 것. 요 7가지를 갖춰야 유효고,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흠결이 있으면 그건 완전 유효가 될 수는 없고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일반적인 성립 요건과 일반적인 효력 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본 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능력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면 누구나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되는 게 바로 권리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친 사람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어린 아기들도 권리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와 같은 자연인들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냐면 출생하면, 그렇죠? 법인은 설립 등기가 되면 그때 바로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데 의사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했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 행위가 무효라는 건 법률에 규정은 없어요.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는 누가 있었냐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미친 사람 또는 뭐 술에 만취한 자, 그리고 뭐 어린 아이들, 유아들 이런 애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불렀죠. 자, 제한 능력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미성년자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그렇죠?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살 미만이냐면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해요. 물론 이제 만 19세 미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종전용어로 하면 한정치산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예전에는 불렀던 건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용어로 바뀌었고, 예전에는 제한능력자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는 무능력자라는 말을 썼어요. 법이 다 개정되면서 용어를 전부 다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목만 들어도 상태를 알 수 있었잖아요. 치산, 재산을 다루는 거예요. 재산 다루는 걸 한정시키는 사람이었고, 얘는 치산, 재산 다루는 걸 금지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청구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다라는 사실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얘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돼요. 취소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에 대한 개념인데, 이제 일단 무효라는 개념은 법률행위가 성립은 한 거죠. 성립은 됐는데 효력이 없어요. 언제부터 효력이 없는 거냐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취소라는 것은 취소하지 않고 있으면 일단은 유효하죠.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으로 세모, 유효한 상태인데, 근데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소멸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였냐면 처음부터. 취소 시부터라고 하면 틀려요.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취소는 뭐가 있어요? 소급효가 있다. 처음으로 소급한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나면 결국 뭐랑 같아진다고 했냐면 무효와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 취소는요, 이 효력은 상대적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절대적이에요. 그럼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제3자가 보호되느냐라고 물으면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예로 들면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고요. 을이 이걸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현재 병에게 등기가 넘어와 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갑이 18살의 미성년자예요. 자, 그러면 갑은 누구랑 계약했냐면 을하고 계약했죠. 그럼 갑과 을이 계약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중심이니까 계약의 당사자고, 그럼 얘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예요. 그러면 얘는 18살이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럼 취소는 을에게 해요? 병에게 해요? 취소는 항상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얘랑 계약했으니까 을한테 취소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산 거죠. 얘가 보호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얘는 보호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